자, 우리 1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상대방 분의 특징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상대방 분이 굉장히 좀 젠틀하면서도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누구나가 봐도 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저 사람 참 괜찮다. 저 사람 뭐 인물도 좋고 성품도 좋고 뭐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고 성실하다 뭐 이런 말을 들으시는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분이 여성분이건 남성분이건 상관이 없이 누구에게나 호감을 살 만한 사회적인 어떤 면모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옷을 잘 입거나 뭔가 스타일링 자체를 좀 깔끔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뭐 어수룩하게 하고 다닌다든가 지저분하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좀 자기 관리를 잘한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체적으로 봤을 때도 뭔가 몸매가 좀 다 잡힌,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 사람의 몸매가 빼어나요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 나이에서 저 정도를 유지하려고 하면 자기 관리를 안 할 수는 없을 정도이다라고 보여질 정도로 본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케어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상대방 분이 타인에 대한 어떤 자상함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직업적으로 누군가를 돕거나 세상에 헌신을 한다든가 이 세상에 굉장히 득이 되는 사회적인 일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직업군들은 조금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성향적으로 좀 나온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포용력 있게 잘 보듬어 주고 도와주려고 하고 인도하려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직업적인 특성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상대방 분은 인내심이 있는 선생님 같은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대상이 상사다라고 하면 그분은 인내심이 있으면서 차분하게 후배들을 이끌어주는 좀 바람직한 선배의 모습으로 볼 수 있겠고, 실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사람의 직업이 선생님,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 뭔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일 가능성도 매우 높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상대방 분은요, 기본적으로 인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사람의 인품이 좋다, 성향이 좋다, 타인을 돕는다, 다른 사람에게 매우 이타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고요. 어떤 인내심이나 지그시 뭔가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직업이나 상황이 변동이 많이 되었다라기보다는 한 분야를 꾸준히 오래 해온 듯한 느낌들도 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현재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을 지켜본다.
여러분들과 거리감이 좀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리적인 거리감이 있다든가 접점이 조금 부족하다든가 이럴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공적인 관계성에서 만났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과 딱히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만한 대화를 할 만한 어떤 여지나 여건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먼 발치에서 여러분들의 바라만 보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좀 있겠습니다. 헤어진 분을 좀 보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서로 연락은 못 하는데 이게 근황 같은 것들은 좀 보고 있는 뭐 인스타, 프로필 사진 이런 것들은 좀 보고 있는 듯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 분은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보이지는 않지만 독특한 행동이나 말을 하지는 않지만 뭔가 여러분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특히 어떤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이 거리감을 조금 불편해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과 조금 가까워진다든가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싶다든가 하는 것들은 있기는 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의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자신이 감정을 눌러 참고 여러분들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려는 듯한 노력들도 좀 일면 있어요. 공적인 사이에서 만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거리를 두고 볼 수밖에 없고 감정이나 호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드러내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이 조금 그렇게 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 대한 인간적인 호기심이나 호의, 호감 같은 것들은 있는 상태이나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뭔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계속 두고 보거나 지켜봐 볼 수밖에 없는 듯한 분위기가 있고요. 두 분 사이가 어떤 접점이 너무 없다, 교류가 적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나눌 만한 여지 자체가 별로 없는 듯한 분위기인데 상대방 분은 이거에 대해서 좀 골똘히 생각을 하는 듯한 분위기예요. 어떻게든 접점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거나 개인적인 사담을 나눠 보려고 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으나 자연스럽게 꺼내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인제 여러분들에 대해서 호기심이 좀 많은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잘 모르다 보니까 좀 알고 싶다, 궁금하다, 어떤 사람인지 판단을 아직 내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하지만 기저에 깔려 있는 감정 자체가 좀 긍정적이 있고요. 뭔가 여러분들을 이성으로 본다든가 섹슈얼한 느낌으로 본다라기보다는 뭔가 동반자, 파트너, 나와 결이 맞을 것 같은 사람인데 잘 모르겠는 사람 요런 정도의 관점으로 지금은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진 이 관계에 대한 계획을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 계속 지켜보려고 하는 듯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자만추를 조금 추구하시는 분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떠한 행동을 할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고심은 좀 골똘하게 하는 느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에 해당이 되는데 1번이랑 가까워지고는 싶은데 솔직히 내가 옆부서 가서 갑자기 1번님 점심 식사 어떠세요? 라고 말을 하면 갑자기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될 거고 그건 우리 관계에 더 도움이 안 될 거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까지 좀 기다려 보자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딱히 어떤 계획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하지만 어떤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행동을 할 만한 그런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이분도 상황이나 주변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이 관계성을 맡겨놓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을 좀 두고 봤을 때 호기심이나 흥미가 있다라고 했는데 약간 이분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좀 어리게 보고 있는 듯한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나보다 동생이니까 또는 내가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니까 나보다 후배니까 내가 뭔가 도와줄 거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손을 내밀거나 여러분들이 먼저 나한테 어떤 도움을 청해 오거나 제스처를 해오기를 기다리는 듯한 분위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이 있다라기보다는 기회가 생기기를 바란다.
기회가 생기면 내가 이런 면모를 보여줘야지 같은 분위기가 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상대방분은 여러분들한테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 듯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편한 모습이나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준다라기보다는 멋있는 모습, 괜찮은 모습,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이나 일을 잘하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쓸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 자기가 어떻게 보일지를 신경을 쓰고 그것에 대해서 맞춰서 옷차림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스탠스를 좀 가지고 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상대방 시점에서요, 최근 여러분들과의 관계성에 대한 이슈를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에 대한 이슈는 누구와 누가 어떻게 다가오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분은요, 1번은 나랑 잘 통할 것 같아. 내가 딱 봤을 땐 그래. 그런데 자, 일단 네가 다가오냐, 내가 다가오냐, 우리가 어떤 관계로 정립이 되느냐, 이거는 지금 우리 관계의 난제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의 관계를 좀 상대방 분은 들고 있어요. 아직 어떤 판단이나 기준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많은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고 두 분 사이에 특별한 무언가, 사건이나 무언가가 있었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미묘한 기류 같은 것들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라고 해서 특이점이 될 만한 어떠한 말이나 행동, 상황, 이벤트 같은 것들은 없었다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분은 이것을 조금 더 답답해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상대방 시점에서 우리의 관계는 정체되어 있다. 어느 누구도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서 어떤 기울기가 기울어지지 않았다가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 관계의 좀 문제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묘한 어떤 밸런스가 있는데 이 밸런스가 오히려 불편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답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분 또한 자기가 먼저 적극적인 행동이나 뭔가를 할 만한 의향은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 관계는 좀 장기간 이런 모습이 지속이 될 것 같아.'라고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두 분 다 한 자존심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적어도 상대방 분 입장에서는 '우리 둘 다 자존심이 너무 강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뭔가 지켜보거나 정보를 탐색하는 것들은 알고 있고 어느 정도의 썸씽이나 묘한 기류가 흐른 건 맞는데 둘 다 행동을 안 할 것 같아. 둘 다 뭔가 내가 감정 표현을 하면 진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 분이 좀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닌데요. 저는 먼저 행동할 수 있는데요. 상대방만 확신이 있으면 전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러실 수 있겠지만 상대방 분이 바라보는 여러분들도 꽤 무거운 사람이다. 행동을 잘 안 하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고런 부분들이 이분께는 조금 답답함으로 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분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 달 안에 일어날 이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상대방 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어떤 특이점이 뭐냐면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계가 만약에 연애나 어떤 썸씽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 관계는 결혼해야 돼.'라고 생각을 좀 하고 계신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 관계에 대해서 속도를 낼 수가 없는 이유가 '우리는 가볍게 만날 수 있는 부류의 사람들은 아니야.' 같은 생각도 좀 갖고는 있어요. 자, 앞으로 두 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약간 서로 스트레스를 좀 받을 만한 사건이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긍정적인 사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좀 되지 않고요. 이제 소드 카드들 두 장으로 또 이제 보여지는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두 분 사이에는 서로가 좀 오해를 하거나 뭔가 아다리가 맞지 않는 어떤 일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상대방을 좀 지켜보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상대방한테 먼저 다가가려고 했더니 갑자기 다른 사람이 상대방 분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고 있는 걸 봐. 또는 상대방이 다른 이성과 걸어가고 있는 걸 봐. 분위기가 너무 좋아. 서로 말은 안 했지만 뭔가 나의 착각인가 오해인가? 나와의 그 묘한 기류는 다른 거였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오해가 쌓이거나 가슴이 아플 만한 일이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분이 대화를 나누거나 감정 소통을 해서 생기는 그런 일은 아니신 것 같고 각자 뭔가 딴 생각을 한다든가 오해를 좀 산다든가 요런 느낌에 해당이 돼요. 뭐 상대방 분 입장에서는 갑자기 1 번님한테 다가오는 다른 이성이 있는 것 같아.'라고 느낀다든가 또는 '1 번님이 나를 싫어한다.'라고 생각이 될 만한 어떤 행동을 봤다라고 한다든가 뭐 요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우리가 공적인 사회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그걸 좀 기민하게 눈치챈 누군가가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1 번님 혹시 저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분 1 번님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내지는 "1 번님 저분 좋아하죠? 좋아하죠." 막 이렇게 캐물으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네 맞아요. 좋아해요." 이렇게 말을 하기가 되게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아 무슨 소리예요. 그냥 같이 일하는 사이인데 그렇게 몰아가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마침 지나가던 그분이 그걸 들어 가지고 '아 나의 착각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렇게 좀 꼬이는 일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뭔가 행동을 했거나 말을 해서 생긴 일은 아니고 상황상 좀 뭔가 서로 오해가 될 만한 일 그리고 뭔가 '우리는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이 될 만한 어떠한 이벤트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가지고 있는 관계성에 대한 관점도 좀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소통이 부족하거나 서로 지켜만 보는 사이다 보니까 좀 더 그런 듯한 느낌이라서 고런 지점들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인제 "SNS를 서로 보는 사이다."라고 하면은 SNS를 보다가 뭔가 인제 서로에게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뭐 '이성이 있나? 여긴 누구랑 갔지?' 뭐 요런 것들 때문에 뭔가 오해의 골이 말을 하지 않고 깊어지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상대방은 여러분들께 어떤 스탠스를 갖게 될지 보도록 할게요. 아, 상대방 분은 '내가 한번 찔러라도 봐야겠다. 내가 말이라도 걸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된다. 스탠스를 취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뭐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아요. 상대방 분이 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가 가지고 "아 이젠 더 이상 안 되겠어요." 뭐 이런 게 아니라 "과거의 관점을 좀 보자. 지금의 관점을 보자."라고 하면 이분은 기회가 생기면 말을 걸어 봐야지. 기회가 생기면 행동을 해 봐야지. 기회가 생기면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봐야지. 이런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스탠스를 갖게 되냐면 '내가 거리를 만들어 봐야겠다. 자연스럽게 말을 붙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봐야겠다.' 약간은 적극성이 좀 가미가 된 듯한 그런 분위기로 좀 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1 번님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다른 동료나 다른 사람들처럼 하듯이 좀 말을 걸어보는 거야. 뭐 어때? 난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같은 자기 최면을 열심히 건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가 가지고 "아 1 번님 휴가 잘 보내셨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러셨구나. 저도 거기 가 봤는데. 그래요?" 막 이러면서 말이라도 한 번 더 붙이려고 하는 듯한 스탠스를 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상대방 입장에서는 장족의 발전이죠. 살짝은 마음이 급해진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떤 무게추를 옮겨가게 되는 행동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살짝 간을 보는 듯한 느낌들은 있어요. 상대방 분 성향을 봤을 때 이 간을 보는 듯한 그런 제스처 또한 제가 볼 때는 '큰 행동이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상대방 분이 기본적으로 인품이 꽤 괜찮고 좋은 사람이기는 하나 자존심이나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서 자기가 먼저 누군가한테 호감을 표현해서 연애를 이끌어갈 수 있는 분으로는 보여지지는 않고 내지는 자기는 고백만 받아온 타입이기 때문에 고백을 하거나 어떤 썸이나 연애 관계를 이끌어가는 것 자체를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사실은 못한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이 좀 안 된 분들이 자존감이 높아서 생기는 어떤 문제로 보여져요. 그런 와중에 그래도 자기가 먼저 뭔가 말붙일 거리를 만들어 보려고 한다든가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좀 공적으로 갈 것 같아요. 공적인 영역에서의 접근성이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쪼끔 쓸데없는 말 같은데.'라는 생각이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약간은 '요거를 굳이 지금 이거를 굳이 구태여 나에게' 뭐 요런 느낌을 받으시는 어떤 행동이 있을 수 있는데 이분 딴에는 굉장히 애를 쓴 것이기 때문에 고거를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 관계성에서 여러분들만을 위한 조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뭐 어떤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답답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제가 먼저 행동을 해 볼게요." 이런 걸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삶, 본인이 해야 될 거를 집중을 하시되 상대방 분을 좀 중간중간 체크를 한번 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말을 걸라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취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냥 암암리에 취득을 한다든가 좀 요럴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요. 감정을 드러내지 말라는 이야기를 좀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분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호감 표시를 하지 마세요도 가능은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적인 영역에서 다수와 함께 만나는 사이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여러분들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편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되도록이면 말을 아끼시고요. 상대방에 대한 언급을 줄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누군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는 게 오히려 이 관계성에서는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 좀 카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제가 앞으로 두 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지나가듯 말씀드린 상황이 하나 있죠. 1번님, 저 사람 어때요? 마음에 드시죠? 막 이렇게 얘기를 꺼낼 만한 여지조차 만들지 말라라는 것처럼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다만 상대방 분이 어떤 행동, 어떤 패턴, 어떤 상황, 나한테 어떤 특이점의 행동 이런 것들을 하는지는 한번 중간중간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약간은 여우처럼 굴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관계를 이끌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표면화되는 관계라기보다는 약간 물밑에서 작업이 들어가는 관계로 이어보시는 게 지금 두 분의 상황이나 어떤 두 분의 관계성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런 방면들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좋은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 카드가 약간 객관적인 시각이나 메타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카드인데 상대방 분의 어떤 특성을 봤을 때는 굉장히 호인이에요. 사람 좋은 사람, 되게 괜찮은 사람, 그리고 굉장히 자신감도 넘치고 당당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연애에서는 좀 쫄보일 수 있겠다. 저는 카드 리딩을 하면서 좀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드 또한 피식자, 포식자의 크기가 지금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땐 상대방 분 되게 멋있는 사람일 수 있는데 연애에서는 그렇지 못할 수 있다. 오히려 쑥맥이거나 잘 모르는 사람일 수 있겠다. 또는 과거의 어떤 연애 트라우마 때문에 함부로 나서질 못하는 타입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지점을 좀 카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놓고 연애적인 부분이나 인간관계적인 부분에서는 시점을 좀 객관성 있게 보시면서 상황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면이나 능력을 높게 사시는 건 괜찮은데 과연 연애적인 부분에서도 이성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그러한 사람인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카드는 그런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부분들을 제대로 체크를 했을 때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떤 해답이 보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잘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우리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2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의 상대방 특징 좀 보도록 할게요. 이분이 굉장히 일 중심적인 분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이분이 쓸데없는 소리를 잘 안 하나라는 생각도 들고 말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측면들도 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 말 많은데요라고 해도요. 자기 혼자 있는 시간이나 개인 시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이렇게 떠들 땐 떠들고 가만히 있을 때는 또 혼자 가만히 있는 타입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밖에서 봤을 땐 외향인 같은데 알고 보면 내향인이신 분들 있잖아요. 밖에서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고 와서 집에서는 한마디도 안 하시는 분의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성향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조금 제가 볼 때는 과묵하다던가 얌전하다던가
뭐 여성분이면 좀 참하다는 이미지 같은 것들도 좀 있고요. 다만 한 가지 특성이 좀 있는데 이분이 가까운 사람이나 자기가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에게는 괜찮은데 어느 정도 방어적인 성향도 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조금 가르는 성향이 있다라고 해요. 친한 사람들과는 좀 친하고 잘해 주려고 하는데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선을 다소 긋는 듯한 분위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영역이 좀 확고하고 자신의 어떤 바운더리가 확고해서 '저 사람 자기만의 분위기가 있어.' 내지는 '자기만의 철학이 있어.' 또는 '저 사람 좀 사차원인 것 같아.'라는 말을 들을 법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좀 깊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 사람 좀 범상치 않아.'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약간 어떤 특이점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상대방 분에게서 풍기는 분위기나 행동, 말투 같은 것들이 다른 사람들과는 좀 차별점이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는 어떤 느낌이 좀 드냐면 그 김영하 작가님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분도 인제 친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인제 학식이 있고 자기만의 분위기, 생각, 철학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요런 분이신데 그러니까 약간 고런 느낌들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분은 기본적으로 젠틀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젠틀함이 있지만 자신의 어떤 바운더리 내에 선을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불쾌해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선을 잘 지키는 게 조금 관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예민함 때문에 그래요. 이 예민함이라고 하는 게 나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피로도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감각이 예민하다 보니까 타인에게서 좀 많은 피로감을 느껴서 자기만의 어떤 영역이나 바운더리가 있어서 그 안에서 휴식을 좀 취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좀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이분은 현재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보도록 할게요. 사실 상대방 분의 어떤 특성을 볼 때는 이분에 대해 어떤 외형적인 이야기는 안 하는데 이분이 살짝은 그 체형 관리를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이게 뭐 살이 쪘다든가 이런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어 저 정도면 관리를 잘하네.' 같은 분위기가 좀 있다. 근데 이분이 실제 운동을 해서 인제 관리를 하시는 분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뭔가 식사량이 많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원래 좀 소식을 하고 몸이 무거워지거나 뭐 소화기가 좀 약해 가지고 더부룩해지는 거를 잘 못 견뎌 하셔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체형 관리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주우재 님이 그러신다라고 하잖아요. 주우재 님이 인제 식사 같은 거 너무 많이 하면은 더부룩해 가지고 그러니까 별로 안 드신다라고 했는데 그런 소식자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살도 찌지 않았다.'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고런 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 외모적인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상대방 분이 뭐 '젠틀하고 사람이 괜찮다.'라고 보여지는 거에 비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점은 쪼끔 끈적한 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스킨십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도 있고요. 뭔가 여러분들과 교류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분 입장에선 스킨십 또한 교류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정서적인 교류의 방식 중에 하나인 거죠. 여러분들과 단순하게 어떤 '쾌락을 즐기고 싶다.' 뭐 요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이분이 사람을 봤을 때 또는 이성을 대할 때 감정 교류나 어떤 정서의 교류, 정신적인 교류를 하는 교감을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스킨십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인제 누구한테나 다 그렇게 막 한다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좀 그러한 매력이나 '그러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듯한 분위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특히 인제 여러분들도 약간 '나와 결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나와 좀 비슷한 부류인 것 같다. 동료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시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내면 안에서 여러분들과의 관계성을 좀 끈끈하게 가지고 가려고 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기반된 부분들이 봤을 땐 이 딥브라운이라든가 그린의 색깔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지의 색깔, 지구의 색깔들인데 이건 인제 굉장히 현실적인 색감들이 있죠. 이렇게 붕붕 뜨거나 뭔가
추상적이거나 이런 색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나와 같은 사람, 나와 얽히고 설킨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좀 보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번 골라주신 분들 중에 저는 이성을 보는 게 아니라 동성 보는 거예요 라고 하셔도 이분은 나와 같은 사람, 나와 비슷한 사람이라고 이번 분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그런 경우에는 인제 동성애를 하시는 분이 아닌 한 여러분들한테 스킨십적인 니즈를 느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과 더 긴밀해지고 끈끈해지고 우리만의 관계성이나 우리만의 추억, 우리만의 대화, 우리만의 기억 이런 것들을 좀 만들고 싶어 하는 듯한 집요함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성으로 만나신 분들인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강한데 근데 이분의 성향상 그걸 드러내지는 않을 것 같고 마음속 깊이 좀 감추려고 하는 특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분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 좀 짙다, 농밀하다라고 하는 특성이 좀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가진 이 관계에 대한 계획도 보도록 할게요. 친해져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의 거리감을 좁히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가가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마 두 분이 두 분만의 관계성이라든가 우리끼리의 어떤 추억, 우리끼리의 만남 이런 걸 만들기에는 아직은 조금 어색하신지 이분이 무슨 생각을 좀 하고 있냐면 일단 나와 같이 모이는 사람, 친분부터 만들자. 어떤 무리에 껴보자. 이 사람을 어떤 회식 자리에 불러내보자. 뭐 요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회를 보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겉으로 보여지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얌전한데 실제 가지고 있는 계획은 굉장히 전략가스럽다. 이제 여러분들을 뭐 회식 자리에 초대를 해서 막 이렇게 먹고 놀고 마시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 다 보내고 '우리 둘만의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겠어.' 같은 생각을 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스킨십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럼 이 계획을 통해서 '스킨십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이냐라고 보면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섣부르거나 행동력을 보이시는 분은 아니다. 다만 지금 갖고 있는 관계성의 거리를 좁히고자 하는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하고 있다.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친한 사람들끼리 교류하고 모이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거기에서 우리 둘만의 관계를 바라보기 위해서 어떤 계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상대방 분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좀 다가오시는 모습들도 있고 특히 뭐 모임 자리나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주선자를 통해서 "이번님 안 나온대. 이번님도 불러. 아 그때 이번님 있었잖아. 이번님 요즘 뭐 한대? 놀고 계시면 지금 나오라고 해." 뭐 이런 식으로 쪼금 불러내는 듯한 느낌들이 있는데 본인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그 상황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좀 다소 있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우리의 어떤 대화를 좀 나눠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진지하거나 이런 분위기라기보다는 일단은 가까워지고 농담 따먹게 하고 막 이러면서 가까워지려고 하는 듯한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상대방 시점에서 최근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의 이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관계성 속에서 일단 이분이 생각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서운한 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와 거리를 두는 것 같아."라든가 "뭔가 나와 좀 접점이 안 만들어지는 것 같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다. "우리 둘 사이에 거리감이 있고 여러분들이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나한테 상처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 분은 약간 서운해하는 듯한 분위기가 좀 있다. 실제 여러분들이 거리를 두려는 행동을 할 수도 있죠. 그러려고 했을 수도 있겠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분은 그걸 좀 어느 정도 인지는 하신 상태처럼 보여지고 있고요. 상대방 분이 봤을 때는 우리의 관계가 발전하지 않는 것, 내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리 걸음 또는 뒤로 가는 듯한 분위기를 좀 겪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이슈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뭔가 여러분들한테 서운해하는 게 좀 큰데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드러내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자기가 조금 찌질해 보일 수도 있는 이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드러내서
당당하게 "이번아 너 나한테 왜 그래? 나 그거 좀 서운했잖아."라고 말을 할 수 없는 부류의 것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혼자 삭힐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스스로도 약간은 자존심이 상하고 문제가 될 만한 여지라고 하는 것은 알고는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그런 맥락 같은 것들, 내가 과거에 실수를 했다든가 또는 인제 여러분들이 나와 거리를 둘 만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좀 만회하고자 하는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고런 이야기를 좀 던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어떤 이슈가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인제 제가 볼 때는 상대방 분은 아마 여러분들에 대해서 뭔가 이미 정의를 좀 내린 듯한 분위기가 있거든요. '이번은 이런 사람이야. 나에 대한 오해가 풀리면 잘 될 거야.' 약간 요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황에 잘 대입을 해 보시길 바랄게요. 앞으로 한 달 이내에 두 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두 분의 거리감이 쪼끔 멀어지는 듯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부정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이분이랑 거리를 두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어쨌든 간 제가 볼 때는 두 분의 거리가 좀 다소 멀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연락이 끊기지는 않아요. 연락이 끊기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됐든 여러분들이 됐든 서로에 대한 소식이나 뭐 SNS 염탐이나 정보 체크 같은 것들은 되는 모습입니다만 물리적인 거리가 좀 멀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누군가가 이사를 가거나 이직을 한다든가 실제로 뭐 부서가 다른 데로 발령이 난다든가 하는 식으로 좀 멀어질 만한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 교류는 돼야 되는 듯한 분위기는 있거든요. 네, 이런 거죠. 만약에 이제 같은 조직 내에 있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이전을 갔어. 그러면 인제 하시던 일이 있으니까 당분간은 상대방 분이랑 대화는 나누고 메일이나 메시지는 주고받아야 돼. 같은 느낌에 좀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은 한 달 이내에는 좀 거리가 생긴다라고 하고요. 만나고 계신 사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분이 뭔가 자기 어떤 실수 같은 것들을 좀 만회하려고 하고 뭔가 쪼끔 더 친해져 보려고 하고 뭐 자기가 여러분들한테 잘해 주려고 하고 요런 것들도 있기는 한데 두 분 중 한 분이 본의 아니게 좀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사를 간다든가 유학을 간다든가 이런 것들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좀 멀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하게 연락이 끊기거나 완벽하게 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소한 두 분 중 한 분은 무조건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이 쓰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상대방 분이 좀 되실 것 같은데 두 분이 거리가 좀 멀어지면 여러분들을 좀 우상화하거나 이상화하거나 좀 그럴 가능성이 다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런 것들은 좀 염두를 하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 어떤 물리적인 거리감이 유격이 좀 생기는 모습이기 때문에 고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상대방은 또 어떤 스탠스를 갖게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분 여러분들한테 가겠다라는 "멀리 있어도 나는 너를 찾아갈 거야." 라는 이야기를 좀 하는데 더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분이 좀 "적극성을 보이고는 있어요."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두 분이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더 적극적이에요. 더 직설적이고 더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자신의 의견을 말하려고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 완전히 여러분들한테 꽂힌 느낌이 좀 드는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거래요 그냥. 그리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몰라. 난 내 감정에 충실할 거야. 너는 들어 그냥." 이런 느낌도 좀 들어요.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긍정적인 감정을 쏟고 있다라고 하면 다행인데 여러분 입장을 지금 감정을 안 보고 있잖아요. 오늘은 상대방을 톱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상대방 분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에는 좀 난처하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적극성이 떨어진다기보다는 날이 갈수록 더하고 뒤로 갈수록 뭐 어리광도 부릴 거고 조심스럽지만 계속 다가가려고 하는 모습들도 있고 이제 자기에 대해 자신의 어떤 감정 같은 걸 숨길 생각 따위는 1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난처한 관계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좀 '머리를 좀 쓰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 대한 시각도 제가 좀 끈적거린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약간 뭔가 독특해요. 독특한 면이 있다. 그리고 그게 또 행동으로 나오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분에 대한 평가는 보류할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매우 부정적일 수도 있고 매우 긍정적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둘 중 하나일 수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튈지 제너럴이라서 제가 지금 이 카드만 봤을 때는 판단은 좀 서지 않는다. 다만 여러분들의 호불호가 문제일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고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은 기본적으로 뭐 나의 사회적인 체면, 가면, 나의 어떤 자존심 이런 것들 생각을 안 하고 다가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그러실 것이다. 말이나 대화도 좀 직설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뭔가 전화를 해서 좀 야한 얘기를 한다든가 요것도 좀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분위기도 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고거는 한번 쪼끔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만을 위한 조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해야 되는 일, 내가 경제 활동을 하는 것, 직업 아니면 나의 삶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에 일단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대요. 상대방한테 시간을 많이 쏟거나 집중을 하거나 이게 아니라 내 삶, 나의 직업, 나의 경제 활동, 그리고 내 가족에게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상대방 페이스에 휘말리지 말고 나의 일상을 굉장히 잘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호불호와는 상관이 없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상대방 페이스에 말려서 내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해서 기분이 이렇고 이런 행동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됐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내가 해야 되는 것 나의 부모님 또는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주변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에 대해서는 약간 번외 편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될 것은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거는 나의 현실적인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상태에서는 1대1의 관계, 누군가한테 얽히는 관계성보다는 예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에 대해 집중을 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을 하는 공동체는 회사 조직이 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가 이분과 1대1로 얽히는 그 관계에 대한 중요도보다는 여러분들이 속한 단체나 무리,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성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게를 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좋은 사람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여러분들은 요런 쪽에다가 신경을 좀 더 써 주셔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좋은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 이분과의 관계나 여러분들의 지금 어떤 돌아가는 패턴 같은 것들에 대한 힌트는 과거에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좀 비슷한 경험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겠고 또는 상대방과의 관계성 속에서 과거의 어떤 지점에서 교훈이 될 만한 것들이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서 어떤 힌트를 좀 얻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카드는요, 앞으로를 살아야 되는데 그 앞으로를 살아나갈 때 힌트가 되는 과거의 어떤 지점들이 있다라고 해요. 나의 기억 속에서 지금의 상황을 해답을 내려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도 한번 유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3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상대방 분의 특징 먼저 보도록 할게요. 아, 완전 꼰대 카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분 굉장히 뭐랄까 조금 자기중심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 같은 것들이 조금 자기 본위적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이 조금 그런 타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에는 3번 분의 상대방 분은 이런 타입이에요. 남들이 봤을 때 '쟤가 조금 능력은 있는데 너무 자기 본위적이야. 너무 자기를 중심에다 두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타인에 대한 배려가 좀 적어. 고집이 너무 세.' 같은 느낌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꼬장꼬장한 느낌도 있고, 제가 인제 부정적인 쪽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긍정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이런 분들은 뭘 하나 하겠다라고 하면 끝을 보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인내심이라든가 뭔가를 해내는 능력 또한 있으신 분이다. 근데 인제 이게 잘못 발현이 되면 답답한 쪽으로 가는 거고, 잘 발현이 되면 미라클 모닝도 하고 능력도 좋고 자기 계발도 잘하고 자기 관리도 잘하고 뭐 요런 쪽으로 발현이 되는 거죠. 어느 쪽인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향은 사실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이 성향이 어느 쪽으로 튀느냐가 항상 문제예요. 카드에서는 좀 이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좀 센 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주를 볼 줄 아는 분들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관살이 좀 강하신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관이나 칠살이 좀 있으신 분들, 정관, 편관 이런 것들이 좀 강해서 자기를 제어하거나 사회적인 성취의 욕구가 좀 강하신 분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인제 사주를 볼 줄 아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그런 방면에 준해서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상대방 분은요, 사주를 본다라고 하면 또 현침살 같은 것들도 있는 타입이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말을 좀 직설적으로 한다든가 예쁘게 말을 못하는 타입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거는 상대방 분이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말을 잘 하지 못하는, 말주변이 없는 듯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근데 이분은 솔직한 게 최우선의 가치인데 그 솔직함에 대한 표현 방식은 조금 어색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솔직해도 예쁘게 말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분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 외모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운동을 좀 많이 했을 가능성이 다소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자기 몸 관리 정도는 제대로 좀 한다. 이게 몸을 만들기 위해서, 쉐입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운동이라든가 몸의 쉐입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한 것들이 있는 듯한 분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얼굴보다는 바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소 하고 있기 때문에 고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현재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을 귀엽게 보고 있네요. 괜찮은데? 두 분이 인제 연인 관계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쪼끔 걱정스럽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두 분이 만약에 인제 연애를 하고 있다, 이미 만난 지 꽤 됐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만난 지 꽤 된 사람치고는 쪼끔 감정이 라이트해요. 가볍다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진지하게 안 들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뭐 "3 번 귀엽지. 아이고 또 응석 부리는구나." 약간 요런 느낌들도 있어요. 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열받을 수 있죠. 결혼했는데 내 남편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성향은 꼬장꼬장한 게 많은데 나를 보는 시각에 좀 애 보듯이 보고 있으면 정말 내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구나. 막 요런 느낌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지금의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을 쪼끔 귀엽게 보고 있기도 하고, 감정 자체가 밝기는 한데 밝은 만큼 좀 가벼운 듯한 느낌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밝고 명랑하고 귀엽고 여러분들만 있으면 자기의 공기도 달라진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으신 것 같아요. 3번 보면은 3 번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도 기분이 좀 가벼워져, 편해져, 재밌어져. 요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 3 번은 사실 그렇게 부지런한 타입 같지는 않아. 이런 생각도 좀 하는 면이 일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3번이 귀엽고 재밌고 발랄하긴 한데 엄청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뭐 요런 것들도 좀 있고. 근데 그게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그걸 좀 귀여워하는 듯한 느낌들이 좀 있고요. 이 색채적인 부분들도 약간 예쁘죠. 귀엽고 예쁘죠. 그러니까 요런 봄 같은 느낌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분이 이성이다. 내가 이성에 대한 감정을 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에 대한 이성적인 호기심, 욕구 같은 것들도 라이트하게나마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진지하다든가 여러분들이랑 스킨십을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여러분들이랑 말을 하다가 또는 어떤 뭔가를 하다가 손끝이 닿았다라고 하면 고런 것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살랑살랑거리고 설레이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상태다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상대방분의 어떤 본능적인 무언가를 건드리는 면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대방분은 여러분들이랑 대화 자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같이 있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뭐 이런 거 자체에 대해서 좀 그 자체를 좀 좋아하는 듯한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눈여겨본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관심사를 물어본다든가 여러분들을 조금 더 알려고 한다든가 뭐 요런 것들도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제 썸의 단계다라고 하면 아주 긍정적으로는 보여져요. 썸 단계에서 보고 있다라고 하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감정 자체가 이제 막 돋아난 새싹처럼 생동감이 좀 느껴지기도 하고 무르익진 않았지만 발전 가능성이 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다만 연애를 좀 오래 했거나 결혼하신 분들이 배우자나 상대방 분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 좀 '내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 나를 좀 진지하게 안 여기는 것 같다.'라는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이건 좀 최근의 관점이기 때문에 늘상 그렇다라기보다는 '최근 좀 그렇다.'라고 하는 지점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가진 이 관계에 대한 계획도 보도록 할게요. 일단 썸의 관계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발전을 하려고 하는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 듯한 계획이 있다. '언제쯤 고백하지? 언제쯤 제대로 사귀자고 하지?' 뭐 요런 느낌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확한 계획을 세웠다라기보다는 좀 퉁쳐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뭔가 철저하게 몇 월 며칠 날 3 번한테 고백해야지 이런 건 아니고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내가 말을 꺼내기는 해야 되는데 그게 언제쯤일까? 뭐 최소한 한 달은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뭐 요런 거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어떤 기회를 좀 보고 있는 듯한 분위기다.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내가 이 관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야겠다. 우리 어떻게 하자.'라는 결정을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건 내 쪽에서 해야겠다.'라고 하는 지점들을 분명히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이분이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설적이에요. 직설적이고 말을 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예쁘게 못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분은 여러분들한테 자신에 대한 매력을 어필한다든가 고백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무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아닙니다. 이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조차도 무드가 없어요. 이게 말랑말랑하고 살랑거리는 무드가 전혀 없다. 이분의 계획 자체에 그런 것들은 없고 여러분들한테 근데 현실적으로 정확한 이야기는 좀 할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인제 썸 관계다라고 하면 "삼번아 너 나랑 사귀어 볼래? 근데 나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는데 너는 뭐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현실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연애를 하자는 건가 계약을 하자는 건가 좀 아리까리한데.'라는 생각을 좀 받으실 수는 있겠다. 근데 이분의 최대한의 표현 방식이에요. 제가 볼 때는 성향상. 이분이 그렇게 뭔가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거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분은 좀 아니다라고 보여져서 모든 사람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고 정도는 좀 감안하고 가시되 대신에 솔직하기는 굉장히 솔직하시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이분이 어떤 계획 자체도요. 되게 솔직하게 말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자기 딴에는 말을 한 100 만큼 해야 되는데 고르고 골라서 정제를 해 가지고 한 10 만큼만 제대로 말을 하자 같은 계획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할 말이 있다."라고 하고 "제시할 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부부 사이, 만난 지 오래된 사이다라고 하면 만난 지 오래된 사이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는 '이게 프로포즈인 거야? 뭐야?' 좀 아리까리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최대한 이야기를 한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결혼한 사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분이 진짜 뭔가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하거나 결정을 내릴 만한 뭔가를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자기 생각에는 상대방 분 생각에는 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은 모르겠지만 상대방 분 생각을 했을 때는 되게 좋은 거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3 번님한테 갑자기 배우자분이 와 가지고 "우리 집 사자. 저거 되게 좋아. 돈 될 거야."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왜 돈이 되는지 납득이 안 가." 이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분 입장에서는 자기는 되게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 분 시점에서 최근 여러분들과의 관계성의 이슈도 보도록 할게요. 약간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이랑 대화 나누고 이런 건 좋은데요. 소재가 좀 떨어졌나 봐요. 이게 썸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계속 인제 말할 거리, 친해질 거리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분 생각에는 약간 고게 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앞으로 무슨 말을 더 꺼내지? 어떻게 해야 이제 좀 더 진전이 될까?' 막 요런 것들이 좀 있다. 예, 이분이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좀 기다리는 듯한 느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3 번 분이 어떤 피드백 행동을 좀 해 줘야 내가 그다음에 리액션을 하고 또 내가 리액션을 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반응을 하면 또 내가 다른 리액션을 하고 이렇게 티키타카가 오고 가야 되는데 약간 여러분들의 리액션이나 반응을 좀 기다리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전환점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다. 우리 관계가 어떤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무언가를 해 줘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않아서 자기도 마음이 좀 조바심이 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소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지연이 되는 걸 좀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빨리 좀 관계에 대한 정의를 한다든가 우리의 사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지하게 나눠 본다든가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좀 어떻게 꺼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두 분이 지금 "썸 관계다."라고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분이 '아 데이트는 또 어디서 뭐 하지?' 막 요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스트레스라기보다는 그냥 가벼운 고민처럼 보여지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걸 해 주고 싶고 이러긴 한데 아이디어의 고갈 같은 거라고 할까? 그래서 인제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나한테 힌트를 좀 줬으면 하는 것도 좀 다소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지도 보도록 할게요. 두 분이 사실 긍정적인 이야기는 아닐 것 같죠? 뜸 들이는 거 보니까. 네, 맞습니다. 두 분이 사실 쪼끔 투닥거릴 것 같고 자존심 싸움 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두 분이 바라보는 방향성이 쪼끔 다르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방향성을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 분이랑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방향성이 좀 다르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혼자이신 분들인 경우에는 배우자분이 와 가지고 "저쪽에 집 사자. 저거 돈 될 거야." 막 이랬는데 여러분들이랑 관점이 아예 달라 그래서 좀 투닥거리거나 싸우거나 막 이런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분과 썸을 타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뭐 연애하면 좋지. 근데 아주 미세한 가치관의 충돌 같은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남의 일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 연애라고 하는 게 좀 그렇죠. 나랑 똑같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인제 가치관의 충돌이라든가 생각이나 관점의 차이 같은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게 약간은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는 듯한 분위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상대방 분이요. 제가 아까도 인제 사주를 볼 줄 아시는 분들은 정관이나 편관이 좀 강한 분이에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신의 기준, 가치관, 신념, 관념 이게 좀 세신 분이에요, 상대방 분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 기준과 가치관, 신념에
벗어나는 다른 것들에 대한 시야각이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부딪히다 보면은 상대방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자존심 싸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시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자존심 싸움을 하자고 얘기를 꺼낸 게 아닌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상대방은 자존심이 좀 훼손이 되는 듯한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는 여러분들도 뭔가 그렇게 살랑살랑거리시는 분들은 아니신 것 같아요. 제가 살랑살랑거린다는 게 부정적인 의미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말 예쁘게 하면서 분위기 부드럽게 잘 이끌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타입이 아니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자기 주관, 소신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있어서 이게 낭창낭창 휘는 타입들은 아니신 것 같고 이게 조금 똑똑 부러지시는 분들이 두 분이 만나시는 듯한 느낌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대방 분과 조금 자존심 싸움을 할 만한 일이 있다. 그거는 관점의 차이다. 큰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 속에 있는 어떤 이벤트 같은 거다라고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 일로 인해서 상대방은 또 어떤 스탠스를 갖게 될지도 보도록 할게요. 이분이 그래도 회복력이 좋은 분이에요. 저는 그 상대방 분이 고집이 되게 세지만 조금 귀여운 면이 있다 보여져요. 이분이 그래도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또 다 하시는 분이거든요. 재밌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대방 분은 어떤 스탠스를 갖는지를 봤을 때 자존심이 상했으니까 삐질 거야가 아니에요. 잘해 봐야지예요. '내가 쪼끔 더 숙여 볼까? 내가 좀 더 약한 척을 해 볼까? 3 번한테 좀 더 애겨 볼까?' 뭐 요런 것들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트러블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분 나름의 해결 방식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오히려 "더 잘해 보자. 우리 더 행복해 보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실 것 같아요. 또 새로운 제안이나 제시를 좀 갖고 올 수 있겠다. 상대방 분은 자존심이 세고 자기 기준이나 가치관이 좀 센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락 잡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합의점이나 뭔가를 찾아서 제3의 대안을 갖고 올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요, 이 상대방 분 입장에서는 큰 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격이 좀 센 분인데 이렇게 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잘하려고 하고 손 내밀려고 하고 우리 같이 잘해 보려고 하고 요런 것들이 좀 있는 분이거든요. '내가 더 따뜻하게 잘해 줘야지.' 뭐 요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분이 조금 명랑해요. 그러니까 성향이 좀 세시고 말을 좀 무뚝뚝하게 하시는 거에 비해서 "명랑하다. 여러분들한테 좀 잘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애교를 부리는 듯한 느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애교요. 이상해." 막 이럴 수 있겠지만 상대방 분 딴에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편하게 친근하게 애교스럽게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들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관계성에서 여러분들만을 위한 조언점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인제 상대방 분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카드를 읽다 보면은 상대방 분 관점으로 여러분들을 계속 보는 리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상대방 분 입장에서 보이는 여러분들의 모습들도 조금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도 이렇게 막 이렇게 호락호락한 타입은 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 여러분들만을 위한 조언점이 뭐라고 나왔냐면 "변해야 된다. 나도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나도 기존의 어떤 가치관, 신념, 스탠스를 고수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만났으니까 나도 좀 달라져 봐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이 세레니티 카드가 은둔자 카드예요. 약간 여러분들이 '은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너무 나만의 세상이나 나만의 시각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이야기도 좀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점은요. 일단 여러분들도 좀 변하려는 노력, 상대방 분도 충분히 하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인제 그런 거에 발맞춰서 여러분들도 '아 나도 인제 맞춰 가야지.'라고 하는 노력들 그런 것들이 있고 나의 세상에서 좀 깨고 나와서
이제 상대방과 교류하고 소통하고 하는 것들도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도 좀 많이 나눠 보셨으면 좋겠고요. 안 해 봤던 것들도 두 분이 좀 같이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관계를 만들어 가는 거다 보니까는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서요. 좀 카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좋은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 문댄스 카드가 나왔는데, 제가 인제 이 카드를 보면은 '정말 운이라고 하는 게 날 도와주는구나.'라고 느껴지는 카드예요. 외줄에서 춤을 추고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도 이 달이 나를 끌어올려 주고, 끌어올려 주고 한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실수해도 되고요. 삐끗해도 되고요. 다 상관이 없어요. 그동안 내가 해고 하고 싶었던 거, 내가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못 했던 것들 있다라고 하면 다 한번 해 보세요. 이 달이요, 저는 상대방 분으로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넘어지려고 하면 일으켜 주고, 일으켜 주고, 다시 세워 주고 이럴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분을 믿고, 또는 여러분들이 또 상대방 분의 달이 되어 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상승시켜 주고 버팀목이 되어 주고 올려다 주는 사람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서로의 어떤 가식이나 사회적인 가면이나 사회적으로 배워온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실로 이 삶을 즐기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요런 것들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4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상대방 분의 특징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카드에서는 상대방 분의 어떤 독특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뭔가 이상한 사차원적인 부분으로 독특하다라기보다는 인기가 많을 법한 쪽으로 독특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성이 있는데 그 개성이 좀 트렌디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분위기, 어떤 아우라 이런 것들도 있는데 매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봤을 때 4번님 좀 튄, 4번님의 상대방 분은 좀 튄다라고 하는 느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 같다던가 이런 거죠. 모델분들은 그냥 이렇게 예쁘다, 멋있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만의 어떤 색채가 있잖아요. 상대방 분이 조금 그런 타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인기가 많은 타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커리어를 잘 쌓아나가는 듯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좀 봤을 때는 사실 뭐 인플루언서나 모델 같은 분위기가 좀 있어요. 이분들의 직업이 실제로 인제 그런 방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외부적으로 풍기는 이미지나 분위기 자체가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스타일리시 좀 한 분들, 이제 그런 모습들 볼 수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상대방 분이요, 그리고 자기 관리가 매우 철저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좀 살이 찌면은 쪼끔 빼고 뭐 요런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신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매진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있고, 이게 직업적으로 좀 발현이 됐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플루언서라든가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운동 강사라든가 하는 개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일 중심적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커리어, 일, 그리고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 이런 거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대외적으로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의식을 좀 많이 하는 타입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성향적으로 관종이라서라기보다는 실제 직업적인 부분이나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어떤 의무감 같은 것들을 느끼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변이 유창하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실제 타고난 성격일 수도 있기야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타고난 성격이라기보다는 일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들어진 언변 같은 거에 조금 더 속한다라고 보여져요. 훈련받은 듯한 느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현재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보도록 할게요. 음.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젠틀한 모습을 좀 갖고 있다. 여러분들이랑 좀 잘 지내보려고 하는 어떤 제스처 같은 것들도 있다. 다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여러분들과 다소 어색하다, 거리감이 느껴진다, 우리의 관계성이 그렇게 친하지 않다라고 좀 의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성, 사번님과 나의 관계는 조금 뭐랄까, 사무적이라던가 공적이라던가 뭐 이런 느낌들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 이성적인 호기심 같은 것들은 분명하게 있어요. 다만 우리가 어떤 선을 지켜야 되는 사이처럼 보여져요. 상대방 분이 이제 여러분들을 봤을 때는 다가가고 싶고 친해지고 싶고 특히 이성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 분이 이성분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분명하게 이성적인 호기심, 이성적으로 발전하고 싶다. 그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은 있는데 섣부르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행동을 할 수 없는 듯한 느낌들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섹슈얼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측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을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상대방 분의 어떤 마음을 건드리는 이성적인 요소를 분명히 갖고 있는 듯한 분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상대방 분이 뭔가 마른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면 인제 여러분들이 좀 마른 타입이라든가 상대방 분이 발목이 예쁜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발목이 예쁘다든가 뭐 요런 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 분 입장에서는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요소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자꾸 시선이 쏠리는 듯한 분위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드러내 놓고 하실 분은 아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 좀 있냐면 티를 낼 수 없다. 그리고 약간 여러분들에 대해서 사무적이거나 공적인 관계나 거리를 좀 의도적으로 유지를 하려는 듯한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성적인 매력, 섹슈얼한 매력을 이끌리고는 있지만 그걸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느낌들은 거의 없어요. 어쩔 수 없다. 나의 직업,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이 거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또한 내가 끌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번분이랑 친해지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경계심이나 조심성 같은 것들도 분명하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이 가진 이 관계에 대한 계획도 보도록 할게요. 4번 보는데 약간 느낌이 상대방 분이 노래를 잘하거나 목소리가 좋거나 하신 분인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약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에 대한 특정한 계획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과의 관계성을 좀 이렇게 두고 보려고 또는 조금 멀어지려고 하는 측면들이 있고 되도록이면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가볍게 가지고 가려고 하는 듯한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러분들한테 끌리는 이 감정에 대해서 떠나보내려고 하는 느낌들이 있어요. 제어하려고 하는 느낌들. 근데 상대방 분이 인제 여러분들에 대해서 정말 섹시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 정말 가까워지고는 싶은데 자기가 사회적으로 또는 나는 뭐 배우자가 있어. 나는 만나는 사람이 있어. 이러면 여러분들과 관계를 진행시키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 케이스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분이 마음을 먹은 게 좀 그런 느낌이에요. '자제해야지. 아유 나 또 푼수처럼 이런 마음 품었네.' 그러면서 인제 여러분들과 좀 거리를 두려는 듯한 그러면서 좀 여러분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편해지고 내가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듯한 계획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대방 분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서운하실 수는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상대방 분은 나름의 어떤 사정이 좀 있으신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상대방 분이 약간 인플루언서 모델 뭐 요런 느낌이 좀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스타일리시하기도 하고. 인제 진짜로 그런 직업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을 함부로 만나서 관계 진행을 시키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이제 약간 고런 식의 부담감 같은 것들이 기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대한 우리의 관계를 편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 계획, '나의 마음을 다잡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나타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대방 시점에서 최근 우리 관계에 대한 이슈도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자꾸 끌리는 마음이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분도 여러분들에 대한 호기심, 호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조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스스로도.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것들도 좀 있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인제 정서적으로 끌리고 하는 것들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선이 가고 눈길이 가고 요런 것들이 있고, 인제 이거는 우리 관계에 대한 이슈를 묻고 있는데 본인에 대한 개인사도 나왔어요. 상대방 분의 개인사가 "바쁘다. 일이 버겁다. 뭐 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정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좀 지쳐 있는 느낌들이 있는데 약간 여러분들을 보면 힘이 나나 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쪼끔 문제인 거예요. 내가 지치고 힘들 때 4번을 보면 힘이 나는데 '아차 이러면 안 되지.' 같은 느낌들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쪼끔 곤란해하고 있는 느낌들이 계속 들어서 좀 카드는 그런 부분들을 읽어 주고 있고, 이 관계에 대한 이슈에서 구테어 나이트 오브 이모션스 카드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나도 모르는 끌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끌리고 눈길이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은 문제다.'라고 의식을 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상대방 분이 좀 바쁘신 분인 것 같아요. 일도 좀 많이 해야 되고 자기 관리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고 바쁘다. 그런 와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이 나고 자꾸 여러분들 쪽으로 눈길이 가는 듯한 분위기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이상한데? 느꼈는데?'라고 하면 그거는 여러분들 착각이 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상대방 분은 뭔가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분이 어떤 긍정적인 피드백을 줄 일이 만무하다라고 하는 측면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를 자꾸 두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 측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뭐 이제 연예인과 팬 같은 느낌이 좀 계속 있거든요. 되게 예쁜 팬인데 '아 나는 일하는 사람이고 저 친구는 그냥 팬인 거고 거리 둬야지.' 막 약간 요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런 측면 보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제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슈가 상대방의 입장과 나의 입장이 뒤바뀌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 그런 상황이면 그걸 감안하고 들어 주셔야 돼요. 가끔 속마음이나 관계성에 대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리딩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상대방과 나의 입장이 뒤바뀌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여러분들 입장일 수도 있어요. 고거는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길 바랄게요. 앞으로 두 분 사이에 한 달 이내에 어떤 일이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두 분 사이에서는 독특한 이벤트나 사건이 생긴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뭐 다른 사람들도 봤을 때 '뭐 이벤트 아니잖아. 사건 아니잖아. 두 사람이 뭔가 대화를 섞거나 만나는 일 아니잖아.'라고 하는데 두 분은 좀 인지를 하실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염탐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뭔가 인식은 하는데 표면화돼서 드러난 게 없다 보니까는 약간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을 좀 지켜보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있는데 SNS를 본다든가 뭔가 소식이 뜨면 좀 본다든가 뭐 요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 전제 조건으로 끌고 가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도 쪼끔 마찬가지인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 사이에서는 어떤 이벤트, 에피소드가 있다라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의식은 하는 채로 이 관계가 지속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눈치 게임 같은 느낌들도 어느 정도 있고요. 우리가 좀 굉장히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서로를 염탐하는 그 상황이 좀 지속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재미난 게 퀸 소드 카드가 나와서 약간 두 분이 정신적으로 통하는 뭔가가 있으신 것 같아요. 맥락이 통한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텔레파시 같은 건데 텔레파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에는 너무 강하고, 그러니까 두 분이 뭔가 정신적으로 주파수가 좀 맞는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여러분들은 그걸 조금 느끼실 것 같긴 해요. '나 저 사람이랑 뭐가 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파수가 맞고 있는 것 같은데? 왠지 저 사람이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감각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분도 그걸 좀 느끼실 거예요. 자, 이 일로 인해서 상대방은 또 어떤 스탠스를 갖게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 분이 어떤 행동을 분명하게 하시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스탠스를 갖게 되냐면 뭐 내가 구태여 끊어내고 밀어내고 오바 떨 필요는 없지 않나? 나 그냥 그대로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잘해 주지 뭐. 요런 쪽으로 좀 바뀌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어떤 느낌이 있냐면 여러분들을 너무 의식해서 밀어내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거리 둬야지. 조금 시선 마주치면 고개 쓱 돌려버려야지. 뭐 요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분이 약간 이 경험 서로가 서로 염탐한다는 느낌을 좀 받으시고 뭔가 의식의 변화를 겪으시는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까지 의식할 필요 없잖아. 내가 그렇게 사부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태도를 취할 필요는 없잖아. 그냥 다정하게 해 주자. 평범하게 하지만 조금 친절하게 해 주는 게 뭐가 어때서?' 같은 느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특유의 어떤 냉랭함이라든가 나에게 거리를 두려고 하는 어떤 말과 행동을 의도적으로 한 걸 느끼셨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좀 사라질 것 같다.'라는 측면들이 좀 보여지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나를 다른 사람들이랑 좀 비슷하게 대하기 시작하네.'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 분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행동을 조금 유하게 가지고 가려고 하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벽을 세우기는 세워요. 자신에게 세우는 어떤 벽 같은 것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을 그어 놓고 '딱 여기까지야.'라고 하는 것들은 분명하게 있기는 하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상대방 분이 조금씩은 마음을 여는 느낌은 있어서 한번 두고 보실 필요성은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상대방 직업이 좀 독특하다든가 여러분들 직업이 독특한 경우에는 약간 거리를 둘 수밖에 없으시기야 하겠지만 만약에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분이 좀 인기가 많으신 분이고 어쩔 수 없이 이성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점차적으로 마음을 열고 행동도 좀 유해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한번 두고 보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여러분들만을 위한 조언점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은요, 좀 상황을 두고 보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내가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한다, 제스처를 한다, 내가 뭐 주접을 떤다, 뭐 이러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본인 삶에 충실하시고, 그냥 상대방과의 관계성을 좀 지켜보시래요. 야, 한번 지그시 두고 봐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하거나 관계에 대해서 뭔가를 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지 않을까라던가, 또는 특정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인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들은 본인의 경제적인 거, 특히 뭐 돈, 재산 이런 쪽에다 신경을 좀 더 써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독특하게 돈 이야기를 좀 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상대방 분이 연예인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덕질하는 데 돈 들잖아요. 돈 많이 쓰지 말라는 이야기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실속, 나의 뭔가를 더 챙기고 가는 데 신경을 써야지 상대방에게 뭐를 해 줄까, 어떻게 다가갈까 요거는 지금 시점에서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거를 잘 챙기고 내가 발전하고 내가 뭔가 자산을 불리고 뭔가 요런 측면들이 지금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측면들을 보셨으면 좋겠고, 물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뭐 사진을 사거나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렇다라고 해서 본인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썽이 생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챙겨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구태여 뭔가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좋은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요게 조금 의미심장한 카드가 나왔는데 이 세이렌이요. 줄에 매달린 배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배가 난파되기도 하고 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한 것은 핸들링을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그만큼 세심하게 예민하게 예의주시하고 나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두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엎어질 건지 순행할 건지 그대로 갈 건지 이 이야기를 한다라기보다는
운명을 쥐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상대방과의 관계성을 떠나서 나의 삶에 대해서 포커스를 전체적으로 좀 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인제 여러분들이 나의 삶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잘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은 본인 손에 달려 있다라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카드라서요. 요런 부분들도 잘 한번 챙겨 보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퀸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지나가도록 할게요. 상대방 분의 어떤 특징 먼저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 분이 기본적으로 어떤 카리스마, 아우라 같은 것들이 좀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약간 어린 카드가 나와서 여러분들보다 연하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연하거나 동안이거나 좀 이럴 수 있겠다. 근데 이분이 좀 뭐 연하다, 동안이다라고 해도 특유의 어떤 분위기 자체가 좀 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특유의 분위기가 좀 있겠다. 근데 그 분위기가 뭐 자상하다던가 뭐 코즈하다던가 뭐 요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세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죠. 그러니까 눈빛이 좀 세다던가 뭔가 성향이 좀 세 보인다던가 여성분들이다 하더라도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던가 뭐 요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보입니다. 상대방 분이요, 기운대가 원래 강하신 분으로 좀 보여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겉보기에만 그렇게 느끼신다라기보다는 본래 가지고 있는 기운대 자체가 좀 강하신 분이다. 사주를 볼 줄 아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상대방 분이 괴강살, 백호살 이런 거를 좀 깔고 앉으신 분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운대가 강하죠. 기본적인 아우라가 있기도 하고요.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종교성도 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종교적인 뭐 직업을 갖고 있어요 이러신 분들도 있기야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본래 사주상 좀 화개살이 좀 강하다던가 종교나 철학 자체에 대해서 좀 믿거나 심취하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실제 종교를 좀 갖고 있다던가 뭐 그렇지 않더라도 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보시는 분의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명론적인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믿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운명이나 어떤 에너지 같은 것들을 믿으시기 때문에 나의 노력이나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인지하고 받아들이시거나, 또 인연수로 보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인연이 될 사람이 있고 안 될 사람이 있다 이렇게도 여기시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 분의 특성은 좀 그런 것들이 도드라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집안 자체가 약간 종교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가나요? 절에 가나요?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하겠지만, 그 이전에 인제 신비주의적인 부분들에 대한 오컬트적인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아예 안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타로도 안 보고 신점도 안 보고 뭐 "그런 거 봐서 뭐 해."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분은 이런 쪽에 대해서 신경을 꽤나 쓰시는 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고것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외모적인 부분에서도 좀 센 느낌이 있기 때문에 고거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길 바랄게요. 세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편안한 인상은 아니라는 거죠. 잘생겼다 못생겼다를 가르는 게 아니라 인상이 좀 기억에 남을 법한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현재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여러분들을 관심이 없진 않지만 포기를 한 듯한 느낌에 해당이 되는데, 어 자, 일단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내려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관계인가요? 헤어진 분일 수도 있죠. 헤어지거나 썸붕이 되었다, 아니면 우리 이별했다, 뭐 이러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라 내려놨다라고 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기대감이 더 이상 없다. 내가 이 관계를 정리해야 된다. 하지만 마음이 쉽사리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게 불편하다.
최대한 내가 이성적으로 너를 바라보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성적으로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이 쉽지는 않아요. 이분한테는 꽤 어려운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헤어진 사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분이 헤어졌으니까 기대감을 내려놓고 우린 잘 될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을 감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최대한 이성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은 있는 상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이 약간 운명론적인 거, 점술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라고 하면 나는 상대방 분은 퀸이라고 하는 사람과 안 될 인연이다라고 좀 인식을 하신 거예요, 이분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꼬였지라고 하면서 조금 떠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감정이 쓰이는 건 있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약간 초연해지려는 노력을 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썸붕이나 애매한 관계다 하더라도요. 이분은 마음에서 조금 내려놓은 게 있어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그럼 나도 마음 정리를 해야지 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분한테는 조금 힘드신가 봐요. 자기도 이제 여러분들을 떠나려고 하고 마음을 좀 정리하려고 하다가도 생각이 나고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도 얼굴 보면 좀 좋았다가 아 이러면 안 되지 싶고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보내시는데 이 성향이나 특징을 좀 봤을 때는 그걸 드러내는 타입은 절대 아니시다. 이분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내색하고 말을 하고 이런 타입은 전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진 이 관계에 대한 계획도 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일단 정리는 하되 여러분들이랑 그 가볍게 연락은 좀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헤어진 사이다라고 하면 자기 마음이 정리가 되고 머리가 차갑게 식으면 한번 연락은 해봐야지. 잘 사냐? 잘 살아라. 이렇게 쿨하게 얘기 좀 해봐야지. 라는 계획을 갖고 계시대요. 근데 아직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획이에요. 아직 마음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렇게 쿨하게 멋있게 얘기를 못한다. 또는 이제 썸 관계다, 썸붕이었다, 아니면 애매한 관계인데 상대방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관계를 끝낸 건가요?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최대한 자기 마음을 절제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좀 편하게 연락을 해보고자 하는, 편하게 말을 붙여보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여러분들이랑 연락을 끊고 싶지는 않은데 연애 관계나 이성 관계에 대한 관계성을 조금 포기한 듯한 거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친구로라도 지내볼까 같은 마음들은 좀 있는 상황,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자기 마음을 절제하고 정제해서 그래도 좀 편한 관계로 연락 한번 해볼까, 잘해볼까, 뭐 요렇게 좀 보내보시려는 모습들 볼 수 있겠습니다. 만났다 헤어졌는데 친구로 지내자 하고 쿨하게 그냥 좋은 사람 좋은 친구로 지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인 거죠. 근데 쉽사리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조금 짙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계획이죠. 아직은 그렇게 못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좋아요. 상대방 시점에서 최근 우리 관계에 대한 이슈도 보도록 할게요. 끌리는 마음. 이분은 인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여러분들과 나의 관계를 좀 내려놓고자 하는 게 있는데 안 내려놔지는 게 이슈다. 여러분들이랑 관계를 좀 멀리하려고 하면 자꾸 매력적으로 보이고 좋아지고 계속 매력적으로 보일 만한 요소가 생기고 대화하면 좋고 나도 모르게 자꾸 끌리고 만약에 두 분 사이에 스킨십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스킨십을 못 잇고 있는 듯한 느낌도 있어요. 상대방 분이 정말 여러분들과 스킨십이 너무 잘 맞아서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그래서 인제 그게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과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과 자꾸 이어지는 듯한 분위기가 있는데 그걸 문제로 생각을 하신대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한테 연락하고 싶고 다가가고 싶고 끌리고 손잡고 싶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도 좀 힘들어하는 마음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과 관계를 두려고 거리를 두려고 하는데 안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헤어지신 사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연락만 하면 그냥 오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분은 분명히 마음은 먹었어요. 우리 이제 좀 차갑게 돌아서야지, 갈라서야지 하는데 안 돼요. 이분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되는 입장이다. 말은 이러지 말자라고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좀 삼고 있다. 자꾸 여러분들에 대해서 시선이 간대요. 자꾸 시선이 막 가고 밥 먹다가도 생각이 나고 일하다가도 생각이 나고 자꾸 생각이 나는 게 너무 불편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정도면 사실상 일상에 지장을 좀 받고 있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다가도 멍하니 인제 생각이 되다 보니까 어떤 자신의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지장을 좀 받는 흐름들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두 분 사이에 한 달 이내에 어떤 일이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면 쌍방 짝사랑 아닌가? 두 분이 서로를 그리워하는 모습이 있다는데요. 두 분이 만나서 뭔가를 한다, 대화를 나눈다, 썸씽이 생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쌍방 짝사랑 같은 느낌이 있어요. 두 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지 서로를 그린다, 서로를 상상한다, 서로의 어떤 정보를 가늠을 해 본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듣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그냥 두고 보는 거예요. 먼 발치에서 '이런가 저런가?' 뭐 요런 느낌들. SNS가 있다라고 하면 좀 보실 수는 있는데 SNS를 그냥 본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 누구랑 갔을까? 누구랑 어딜 놀러 갔을까?' 이런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상상이 더 극대화돼 가지고 어떤 소설을 서로 써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SNS를 염탐한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SNS를 봤는데 본 그 사람이 어떤 소설을 써 내려가면서 자기 혼자 막 가슴앓이를 하는 그런 거에 쪼끔 더 가까워요. 두 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지 남들이 봤을 땐 아무 일이 없어요. 남들이 봤을 땐 아무 일이 없는데 서로는 가슴앓이를 하는 듯한 느낌에 해당이 돼요. 서로 막 상상을 하는 거지. 지난번에 보니까 그 누구랑 좀 친해 보이던데 걔랑은 사귀는 사이일까?' 막 이러면서 막 시나리오를 써 내려가는 그런 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쌍방 짝사랑이다.' 그리고 인제 두 분이 썸붕이다라고 했을 때는 '마음 표현을 좀 잘 안 하셨나? 오해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이 뭔가 감정선이나 어떤 상황이 꼬였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 그 꼬인 게 안 풀리고 강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줘서 요거 좀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쪼끔 '산으로 간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자 퀸 골라 주신 분들은 다른 리딩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이 관계를 어떻게 헤쳐나가고 풀어나가야 되는지 힌트점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제 소갈이를 하는 느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소갈이를 하실 것 같긴 하고요. 상대방 분은 굉장히 크게 소갈이를 좀 하실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은 좀 소갈이를 많이 하실 것 같다. 그러니까 약간 정신적으로 피로도가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고런 부분들이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상대방은 여러분들께 어떤 스탠스를 갖게 되는지도 보도록 할게요. 이분이 못 참고 한번 폭발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 달 이내에는 서로가 막 뭐 하고 지내나 가늠을 해 보고 막 이러다가 상대방 분이 한 달이 좀 지나면 어떤 자기도 모르는 행동을 좀 해올 수 있겠어요. 술 먹고 전화하는 거 뭐 요런 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아니면 문득 집 앞으로 찾아온다든가 잠깐 보자고 한다든가 뭐 갑자기 문자 "자니?" 이런 거 보낸다든가 뭐 요런 거. 이 사람이 원래라고 하면 안 했을 법한 행동을 좀 한 달이 지난 후에는 좀 하실 수 있겠다. 본인도 모르게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가능성도 좀 다소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쪼끔 헤어졌거나 좀 미묘하게 멀어진 사이처럼 보이는데 막 와 가지고
결혼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뜬금없이. 막 저녁에 집 앞에 있어서 나와 할 말 있어. 아 잠깐만 나와 할 말 있어.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술 잔뜩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그냥 같이 살까? 뭐 요런 얘기 한다던가 뜬금없이 좀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 본인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계획한 게 아니고 다소 인제 충동적인 부분들을 억누르지 못해서 나오는 어떤 일이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꾸 이분이 여러분들이랑 같이 사는 상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생각을 하다가 안 돼서 인제 그게 툭 튀어나오는 듯한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고 지점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상대방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심란해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근데 인제 "절대 안 돼. 우리는 안 될 만한 너무 객관적인 상황과 이유가 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선긋기를 좀 잘하셔야 된다. 상대방이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우리 여러분들만을 위한 좋은 점도 보도록 할게요. 카드에선 잘해 보라고 하는데. 저도 인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분이 감정이 아예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뭔가 오해가 있거나 꼬였거나 상황상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조언 카드에서도 다른 문제가 없으면 천천히 문제를 풀어가 보고 대화도 나눠 보고 두 사람이 연결되는 거에 대해 추천을 좀 하고 있어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다른 것보다도 인제 상대방 분은 이 관계에 대해서 많은 흔들림을 보여줘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근데 여러분들은 뭐 인제 이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나의 일상을 좀 잘 살아나가는 것들, 나의 삶을 성실하게 하는 것들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 분은 약간 일상에 지장을 받는 것 같은데 조언 카드에서는 여러분들에게도 "나의 삶을 충실히 살아야 된다. 내가 감정적인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해야 될 건 하고 내가 뭐 책임져야 될 건 책임지고 뭐 이런 것들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좀 "잘해 봐라." 투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와서 "잘해 봐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두 분이 인연은 인연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잘 해 보셔야 되겠다. 이게 제너럴 리딩의 한계죠. 디테일하게 볼 수가 없어요. 각 관계성에 어떤 특성이 있을 건데 저도 좀 막 깊게 들어가면서 개인 상담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딥하게 들어가죠. 그렇게 보다 보면은 좀 구체적인 행동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제너럴이다 보니까 쪼끔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카드상에서는 두 분의 만남이나 인연수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고요. 다만 이제 두 분이 풀어야 되는 난관은 좀 있으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요점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런 부분들은 잘 한번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다. 일단 기본적으로 상대방 분이 먼저 감정이 터져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실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좀 의연하게 처신을 하시는 게 필요해 보이십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조언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은 인제 우리가 번데기에서 나비로 변화한다, 탈피한다, 모습을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관계성에서 좀 보자라고 하면 우리가 인제 다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이대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인제 탈피를 해서 다른 관계성의 정립 같은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해요. 그게 어떤 면모든 간에.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관계에 대한 종지부를 찍을 때가 왔다. 만남을 계속하면서 결혼을 이어가실지 아니면 아예 종료하고 각자 갈 길을 갈 것인지 어쨌든 그 변화의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은 여러분들께서 번데기의 시점이에요. 두 분의 관계가.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생각을 해 보고 성장하고 서로 소통이나 교류 같은 것들을 해 가면서 이게 어떤 뭔가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 시기가 지나면 번데기가 변화해서 나비로 탈피를 하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렇게 변화의 시점이 올 건데 어떤 모습으로 변모를 할 것인지는 미리 좀 생각을 해 두실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변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가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잘 유념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퀸 골라 주신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리딩 어떠셨나요? 한 달, 조금 짧은 리딩이죠. 한 달 안에 상대방과 여러분들 사이에 일어날 일,
상대방 시점에서 토파보는 시간 한번 가져봤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연애 또 애정적인 부분 포커스를 맞춰서 리딩을 했는데요. 이제 만약에 애정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안 맞췄다라고 하면 대입하시기 좀 쉽지는 않으실 것 같긴 해요.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다가 좀 초점을 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대입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상대방과의 관계성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더 상승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뭐 요런 측면에서 본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상황에 한번 잘 대입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리딩이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에 힌트가 되었길 바라면서요.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